자, 오늘은 이제 로컬 서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서치를 이야기를 했냐 하면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주어진 상태 공간에서 주어진 서치 스페이스에서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로컬 서치예요. 국소 탐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지역 탐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로컬 서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간단히 로컬 서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 전체 트리를 이제 쭉 따라가면서 어떤 해가 존재하는 그런 경로를 찾는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그런데 이 로컬 서치라는 건 이 로컬이라는 말이 어떤 현재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몇 가지 상태를 판단해 보고 그 해당 상태로 이동하면서 적절한 해를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이제 로컬 서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컬 서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사실 그 문제들 가운데는 경로를 찾는 게 적합하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로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것들이냐면 경로보다는 해답의 어떤 상태가 중요시되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에이킨 프로블럼, 이게 뭐냐면 조금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체스판이 이렇게 있어요. 체스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이제 8칸이고 이쪽이 8칸으로 주어진 체스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스판에 퀸이라는 말이 하나가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퀸이 8줄이잖아요. 각 한 줄마다 퀸이 하나씩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퀸이 8개가 이 체스판 안에 8x8 체스판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체스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퀸이라는 말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 상하로도 움직일 수 있고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퀸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상대방 퀸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직선상에 있으면 이 퀸이 얘를 잡아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상에 있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해서 이 퀸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퀸을 8x8 요 체스판 안에 8개를 서로 잡아먹지 않는 상태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좀 줄여서 4칸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퀸을 여기에다 놓고 하나의 퀸을 이제 4개를 배치를 하는 거죠. 하나의 퀸을 여기에다 놓고 또 하나의 퀸을 여기에다 놓고 또 하나의 퀸을 여기에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4칸에다가 4개의 퀸을 4x4 공간에다가 4개의 퀸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퀸들이 서로 잡아먹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래쪽에 다시 그릴게요. 여기 여기 이렇게 4x4 공간에다가 4개의 퀸을 배치를 하면 서로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퀸을 배치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초기 상태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자고요. 초기 상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얘가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예요. 초기 상태로부터 우리가 이런 해답을 찾아가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여기서 이 초기 상태에서 퀸을 움직여서 이런 해답 상태로 갔는지 경로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과연 이 마지막 상태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라는 이 상태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에이퀸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퀸을 움직이는 경로가 아니라 퀸이 마지막으로 잘 놓여져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를 보면 경로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골 스테이트가 우리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골 스테이트를 찾는 게
우리의 주요 목적인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스케줄링이라든가 잡샵 스케줄링이라든가 서킷 디자인이라든가 얘는 무슨 회로 디자인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회로판이 이렇게 있는데 회로판이 이렇게 칸이 쳐져 있진 않겠죠. 근데 어떻게 이 전자 부품들을 배치를 해야 효과적으로 굉장히 짧은 경로로 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든가, 오토매틱 그래프 드로잉.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노드를 가령 10개를 그려야 돼요. 그럼 이 10개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배치를 해야 참 보기 좋게 이쁘게 딱 배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할 TSP 문제들,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경로와는 상관없이 결국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골 스테이트, 최종의 골을 얻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들에 해당됩니다. 그런 이런 문제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최적화 문제에 아주 적합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적화 문제들은 뭐냐면 베스트한 스테이트를 찾는 게 최적화 문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고, 이 베스트한 스테이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각각의 문제마다 오브젝티브 펑션이 주어집니다. 즉 목적 함수가 주어지고 그 목적 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로컬 서치에 아주 적합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접하는 문제들일 거예요. 그리고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산업공학에서 많이 다루는 최적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잡샵 스케줄링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떻게 배송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대표적인 산업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최적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로컬 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로컬 서치 알고리즘이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가 앞서 이제 로컬 서치라는 거는 경로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경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로컬 서치가 관심 있는 건 오로지 골 스테이트예요. 골에 도달했냐, 도달하지 못했느냐, 이 골 스테이트가 이제 중요한데, 이 골 스테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이 어떤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제 노드가 되겠죠.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갈 수 있는 다른 노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노드들이 있을 텐데, 이 노드들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그 중에 적합한 노드를 하나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동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갈 수 있는 다른 스테이트들을 검사를 하고 그쪽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 호킨스 프로블럼이라고 좀 상황을 줄일게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초기 상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 초기 상태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가령 얘를 요로 움직이거나 요쪽으로 움직이거나, 요 두 번째를 여기로 움직이거나, 세 번째를 여기로 움직이거나, 네 번째 퀸을 여기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총 4 곱하기 3의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해요. 그럼 이 12가지 중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하나의 상태를 정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는데 얘를 이쪽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다른 대안들 있잖아요. 이 퀸을 여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 퀸을 여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얘를 여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평가해서 또 다음의 스테이트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쭉 찾아 나가다가 결국 골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게 바로 로컬 서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 서치는 현재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이웃해들, 그 해에서 갈 수 있는, 현재 노드에서 갈 수 있는 이웃들을 찾아 나가는
그쪽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면서 결국 어떤 최적해를 찾아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로컬 서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로컬 서치 알고리즘에서는 경로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경로를 유지할 이유도 없는 거죠. 이 로컬 서치에서 중요한 거는 오로지 골 스테이트에 해당됩니다. 골 스테이트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로컬 서치 알고리즘의 주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서치 알고리즘이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적은 양의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트리 구조를 지난번에 다룬 대로 이제 탐색을 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이 트리 구조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각각 트리에 어디까지 탐색을 했는지에 대한 경로를 저장하고 있어야지만 다음 스테이트를 탐색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메모리를 필요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 로컬 서치는 경로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죠? 경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재 상태와 알 수 있는 다른 상태들에 대한 평가 정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평가를 해서 다른 상태로 이동을 하고 또 여기서 다른 노드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현재 상태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메모리로 이 알고리즘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큰 탐색 공간에서도 리즈너블하게 솔루션을 찾을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트리가 굉장히 막 복잡해요. 막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서치 알고리즘들은 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이게 복잡하다고 하면 시간상의 문제 혹은 공간상의 문제로 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컬 서치 알고리즘은 최적해를 찾는다는 완전한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적해에 가까운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탐색 공간이 굉장히 크거나 거의 무한한 정도의 공간에서도 아주 적절하게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완전한 최적해는 아니에요. 완전한 최적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해에 가까운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컬 서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로컬 서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 선은 뭐냐면 이 선이 일종의 서치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고도는 뭐냐면 오브젝티브 펑션, 즉 목적 함수예요. 즉 목적 함수라 함은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해인 거죠. 좋은 해예요. 그래서 지금 요 정점이 있죠. 요 정점은 최적해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정답인 거죠. 일종의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3봉우리가 하나 있어요. 3봉우리가 있는데 얘는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적해는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얘는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지역해라고 부릅니다. 지역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찾고자 하는 건 요 정상에 있는 요 점이에요. 요 점을 찾는 게 결국 로컬 서치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목표인 거죠. 그래서 요 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요 상태가 현재 스테이트예요. 현재 스테이트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목적을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등산을 하는데 주변이 다 안개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디가 높은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 이제 안개예요. 안개로 자욱하게 채워져 있어서 요 지점에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높은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당연히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겠죠. 그죠?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좋은 해를 찾아서 요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요 정상까지 올라갔는데도 주변이 다 안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건지 혹은 뭐 중간 산봉우리에 있는 건지 전혀 판단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로컬 서치라는 건 이런 어떤 서치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서치 스페이스를 찾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주어진 상태로부터 다음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로 탐색을 수행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랜드스케이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부터 더 나은 상태로 찾아 나가는, 탐색해 나가는 그 과정이 이제 로컬 서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엔킨스 프로블럼이라고 아까는 이제 요 n을 8이라고 정의를 하거나 이제 4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엔킨스 프로블럼이 뭐냐면 n개의 퀸이 있어요. 그리고 보드가 n by n이라는 체스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n개의 퀸이 있는데 이 퀸들을 각각 한 줄에 하나씩 배치를 하는 문제입니다. 한 줄에 하나씩 배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상태 공간은 이 4개의 퀸을 각각 4 곱하기 4 영역에 이제 배치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있는 상태 공간의 숫자는 256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오퍼레이터, 움직일 수 있는 거는 퀸을 각각 이제 컬럼에 하나씩 배치하는 문제로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골 테스트, 우리가 바라는 최종적인 골은 서로 공격하지 않도록, 퀸들이 서로 공격할 수 없도록 배치하는 게 최종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가함수는 앞서 이야기한 우리가 랜드스케이프에서 본다면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가함수는, 휴리스틱 함수는 서로 공격하는 개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 엔킨스 프로블럼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퀸들을 이렇게 4개를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 휴리스틱 펑션의 값은 5입니다. 왜 5냐면 요 퀸을 잡아먹을 수 있고요. 공격할 수 있고요. 얘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 둘, 또 요 퀸은 얘를 공격할 수 있고요. 얘를 공격할 수 있어요. 3, 1, 2, 3, 4, 그리고 요 퀸은 얘를 공격할 수 있어요. 5. 이렇게 해서 5개의 공격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휴리스틱 펑션의 값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더 나은 애로 하나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더 나은 애로 이동을 한다는 건 요 퀸을 요 위쪽으로 이제 한 칸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옮겼더니 요 퀸이 얘를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1, 얘가 얘를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2. 그래서 휴리스틱 펑션 h의 값은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칸을 더 움직이면 얘를 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유태인 거죠. 얘를 아래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유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휴리스틱 펑션의 값은 0이 되고 결국 이 상태가 우리가 바라는 골 스테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퀸의 개수는 요 두 번째 상태에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스테이트의 수는 얘 퀸을 여기로 움직이거나 요 퀸을 여기로 움직이거나 얘를 여기로 움직이거나 요 퀸을 여기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3의 상태가, 즉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상태로 이동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탐색을 수행해 나가는 게 로컬 서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로컬 서치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힐 클라이밍 서치입니다. 언덕 등산 탐색 기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한국말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힐 클라이밍이라는 방법이고요. 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어떤 후행자가 있을 때 후행자의 평가가, 후행자들을 평가해서 더 나은 쪽으로 그 값이 인크리징 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게 바로 힐 클라이밍 서치의 전략이에요. 언제까지 탐색을 하냐면 맥시멈에 도달했을 때까지 탐색해 나가는 겁니다. 즉 현재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갈 수 있는 이제 이웃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가령 그냥 평가함수의 값을 그냥 임의로 쓸게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9였어요. 그러면 더 나은 해는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요 상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갈 수 있는 다음 후행자들을 살펴보고 더 나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탐색을 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힐 클라이밍 서치입니다. 그래서 이 힐 클라이밍 서치를 우리가 에베레스트에서 등산하는데 안개가 낀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고리즘을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줄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줄은 이니셜 스테이트를 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만듭니다. make node라는 함수는 우리가 이 트리 구조 혹은 그래프 구조에서 살펴본다면 요 하나의 얘네들, 하나의 동그라미들을 우리가 노드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초기에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그 상태를 그래프상에 이제 일종의 매핑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핑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의 노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현재의 노드를 만들고요.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어떻게 반복을 하냐면 현재 주어진 해에 후행자들을 탐색을 해 나가는데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후행자를 찾아서 걔를 네이버라는 변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현재 변수는 두 개예요.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current라고 하는 변수와 네이버라고 하는 변수 두 개가 있습니다. current는 현재 상태인 거고요. 그러면 네이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현재 상태로부터 갈 수 있는 후행자 중에 가장 베스트한 것이 네이버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네이버의 평가와 현재 노드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해서 만약에 네이버가 현재보다 작아요. 즉 평가를 했는데 현재 해가 더 좋아요. 현재 해가 더 좋다는 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현재 해가 가령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현재 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음 해를 찾아봤는데 그 다음에 나온 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이버 중에 가장 좋은 애들을 평가해 봤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보다 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값이 이렇게 되겠죠. 이 현재가 더 큰 거예요. 여기가 프런트고 여기가 이제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더 좋은 거잖아요. 이 현재가 값이 크다라는 것. 그럼 더 나아질 게 없기 때문에 현재가 바로 솔루션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솔루션을 리턴해 줍니다. 반환해 준다라는 거죠. 더 이상 좋은 게 없어. 얘가 끝이야. 라고 해서 현재 상태를 이제 반환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더 좋은 애를 찾은 거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현재 해가 있는데 여기서 갈 수 있는 이웃해를 찾아봤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네이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 평가 함수가 더 크겠죠, 당연히. 크니까 얘가 더 좋은 거잖아요. 아, 더 좋아졌네. 얘를 결국 커런트로 바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이웃해를, 더 좋은 이웃해를 커런트로 바꾸고 다시 요 상황으로 가서 반복을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이웃해를 현재로 바꿨으니까 현재로부터 또 좋은, 더 나은 다시 이웃해를 찾아서 요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결국 얘를 다시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현재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다음 이웃해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웃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나아진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이웃해가 아니라 얘를 현재해로 바꿔요. 커런트로 바꿉니다. 여기서 또 이웃을 찾아요. 그랬더니 더 좋아진 얘가 있네? 그러면 얘를 다시 현재해로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 높은 곳을 향해서 탐색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힐 클라이밍 서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산을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산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이제 최고 높은 봉우리가 있을 거고 이렇게 낮은 봉우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시야가 확보되어 있어요. 가령 여기에 우리가 현재 있는데 시야가 확보되어 있어요. 시야가 확보되어 있다면은 최정상은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려면 내려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려가야 여기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개가 끼어 있다라는 말은 현재 상태에서 항상 높은 곳만 향해 가잖아요. 지금 이 알고리즘은 힐 클라이밍 서치라는 얘는 가장 높은 곳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높은 곳만 향해서 갑니다. 낮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개가 쌓인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현재 상태에서 무조건 높은 곳으로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안개가 끼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게 바로 힐 클라이밍 서치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제 에이킹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는 4 곱하기 4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8 곱하기 8 영역으로 얘를 확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동일하게 이 휴리스틱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은 서로 공격하는 퀸들의 페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는 퀸이 여기 이렇게 있는 이 상태는 h 펑션의 값이 17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공격 가능하고 이렇게 공격이 가능해요. 그죠? 요 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가 공격이 가능해요. 얘는 여기가 공격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대각선상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각각 퀸들에 대한 공격 가능한 이 개수를 살펴보면 h 펑션의 값이 17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요 상태보다 나은 이웃해를 찾아가야 되겠죠. 네이버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가능한 이웃해는 8 곱하기 8개의 퀸을 각각 7칸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56가지의 이웃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숫자들이 뭐냐면 이웃해로 움직였을 때 이웃해에 대한 요 휴리스틱 펑션의 값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이 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이웃태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h 펑션의 값은 18이 된다라는 겁니다. 17보다 이제 1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는 놔두고 요 킨을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h 펑션의 값이 12로 낮아지게 돼요.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오브젝티브 펑션이에요. 이 높이가 이제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건 이제 여기 가장 높은 점이지만 우리는 이 휴리스틱 펑션은 이제 반대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이제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가장 낮은 점, 즉 h가 0이 되는 요 지점을 우리는 찾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에선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h 펑션의 값이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킨을 이쪽으로 움직이면 h 펑션의 값은 12가 됩니다. 더 나아진 거죠. 더 나아졌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가장 최저의 값은 12예요. 12보다 더 낮은 값은 없습니다. 11은 없어요. 그러면 12니까 요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12가 되는 칸들을 보면 여기 또 여기 여러 칸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임의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12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이웃태들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 나가다 보면 근데 이제 문제에 빠지게 돼요.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가 정의한 이 h 펑션의 값은 0이 돼야지만 얘가 이제 최적해예요. 최적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h 펑션의 값이 1이에요. 즉 공격 가능한 칸들이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가 공격 가능하냐면 여기 있는 킨이 이쪽에 있는 요 킨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h의 값이 1이 됩니다. 다른 킨들은 이제 서로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는 최적해는 h가 0인 값인데 우리가 찾는 최적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스테이트가. 그죠? 그러면 이 스테이트에서 더 나은 이웃태를 찾아서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즉 h가 1인 상태에서 h가 0인 상태를 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웃태들이 다 h 펑션의 값이 1보다 커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h가 1인 값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h가 0인 지점이 여기라고 했을 때 h가 1인 지점이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이동을 해봤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현재 이 상황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이에요.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태의 이웃태들 중에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힐 클라이밍 서치라는 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로컬 맥시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그래프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 지점을 가야 돼요. 그런데 현재 h가 1인 이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h0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거꾸로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이렇게 가정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아무리 움직여 봐야 다 나빠지기만 할 뿐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로컬 서치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로컬 맥시멈
지역해에 빠지는 문제입니다. 이 지역해에 빠지는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아무리 그 이웃해를 찾아 이동해봐야 분명히 현재가 가장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전역해, 최적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이제 로컬 맥시멈에 해당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리지라고 하는 일종의 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원인데요. 우리가 변수가 이제 둘 이상이면 다차원으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에 빠져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어쨌든 내려가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내려가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내려가는 이동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여기에 이제 로컬 맥시멈에 지역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해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토우라고 하는 일종의 고원이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평평한 지형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도 이제 하나의 그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힐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더 나은 해가 없는 거예요. 플랫한 평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이렇게 플랫한 곳에 올라왔다면 주변에 이제 더 나은 해를 파악을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나은 해가 요 아래쪽하고 요 옆쪽에 이제 평평한 요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주변에 갈 수 있는 해들 중에 더 좋은 해는, 가장 좋은 해는 분명히 얘일 거예요. 그런데 현재하고 더 나은 이웃해하고 값이 똑같잖아요. 그죠? 힐 클라이밍은 더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더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고 요 현재 해를 이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최적해를 찾을 수 없는 이 가장 높은 글로벌 맥시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에이퀸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 이 어떤 초기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 초기 상태로부터 최적해, 즉 이 글로벌 맥시멈에 도달하는 확률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6%는 지역해에 빠져요. 즉 로컬 맥시멈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퀸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14%밖에 되지 않고요. 그 14%밖에 되지 않는 게 h가 예를 들어서 1인 값이 되거나 h가 2인 값이 되거나 이런 상태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건 h가 0인 값인데.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플랫한 지형에 왔을 때 플랫한 지형을 이동하다 보면 여기처럼 이 숄더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플랫한 곳을 어느 정도 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플랫한 영역이 이제 h가 1이라고 한다면 1을 이동하다 보면 이쪽에 이제 h가 0인 지점으로 이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한 지형을 h가 더 나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무한대로 허용하다 보면 분명히 무한대로 허용하다 보면 정말 더 나아질 수가 없는 곳인데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한 지형을 왔다 갔다 하는 횟수도 지정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100 정도로.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그 에이퀸 프로블럼을 풀어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100 정도로 지정해 주고 에이퀸 프로블럼에 적용을 해주면 그 전역해를 찾을, 즉 글로벌 맥시멈을 찾을 확률이 94%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이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숄더나 이런 플랫한 이 지형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힐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회로의 이동을 통해서 최적회를 찾아 나가는, 번역회를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힐 클라이밍을 단순히 써서는 이런 지역회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앞서 이제 힐 클라이밍이 여러 가지 이제 지역회에 빠지는 문제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지역회를 탈출해서 전역회를 찾는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있습니다. 그 변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스토캐스틱 힐 클라이밍인데 이제 일종의 확률이 들어간 거죠. 확률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힐 클라이밍은 여기서 갈 수 있는 지역회들이 가령 3개예요. 3개라고 한다면 이 지역회들을 평가해서 가장 베스트한 거를 고르잖아요. 그런데 이 확률적 힐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스트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더 나은 것들 중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최적회가 존재할 때, 번역회가 존재할 때 이 베스트한 것을 고르는 일반적인 힐 클라이밍보다는 보다 천천히 수렴합니다. 천천히 수렴해요. 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전역회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토캐스틱한 방법도 있고요. 퍼스트 초이스 힐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확률론적 방법을 적용을 하는 건데 랜덤하게 이제 이웃해를 찾아 나가는데 그 랜덤하게 찾아가는 동안에 첫 번째로 발견된 것들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해가 있는데 지역해가 아니라 이렇게 그 이웃해가 있는데 얘가 h 펑션의 값이 예를 들어서 얘가 10, 12, 9라고 하죠. 현재가 11이에요. 11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9라고 하죠. 9. 그러면 얘보다 더 나은 해는 얘하고 2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힐 클라이밍이라고 한다면 얘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동할 수 있는 지역해를 찾아봤더니 얘가 이제 1번으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더 나아진 게 없잖아요. 얘는 후보에서 탈락합니다. 얘가 2번으로 발견됐어요. 얘보다 더 낫잖아요. 더 나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생성하는 이웃해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이제 선택하는 힐 클라이밍 이런 방법도 있고요. 랜덤 리스타트 힐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제 로컬 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경로가 아니라 어떤 최적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최적의 상태만 파악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상태를 만들고 어떤 해를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고 다시 또 다른 초기 상태를 임의로 하나 랜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탐색을 합니다. 또 초기 상태를 만들어서 또 탐색을 해요. 이 중에 가장 베스트한 것을 고르는 거죠. 일종의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랜덤하게 리스타트 한다. 재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여기서 더 나아갈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초기 상태를 다시 랜덤하게 생성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탐색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힐 클라이밍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더 나은 해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있다면 만약에 이 지점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더 나은 해로 이동을 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일종의 지역해에 도달할 수 있지만
여기 이 전역해를 가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이동도 허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지역해를 탈출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이동도 허용을 해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이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에요. 이 어닐링 같은 경우가 한국말로는 이제 풀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풀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왜 대장간에 가면 쇠를 이제 뜨거운 데다 달궜다가 천천히 식히잖아요. 천천히 식히면 이제 그 안에 원자들이 안정화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그런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이제 묘사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는 이 방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나쁜 움직임도 허용을 하는 거예요. 허용을 하는데, 나쁜 움직임을 무조건 다 허용을 하면 우리가 어느 세월에 이 전역해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나쁜 움직임을 다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허용을 하는 대신에 그 허용치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그리거든요. 요 최소점을 이제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점에 있다가도 이렇게 나쁜 해로 이동할 확률이 높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나쁜 해로 이동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을 해서 좀 나쁜 쪽으로도 이동을 허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과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떤 시스템의 상태, 물리적인 시스템의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장간이라고 비유를 했으니까, 대장간이라고 한다면 대장간에서 어떤 그 쇠의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쇠가 달궈진 그런 상태가 어떤 피저블 솔루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상태, 이 쇠를 천천히 식힘으로써 에너지가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상태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대장간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가 일종의 우리의 알고리즘에서는 코스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천천히 식혀지면서 변하는 상태의 변화가 우리 일종의 이웃해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쇠의 온도의 그런 상태는 우리가 제어하는 이제 컨트롤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쇠가 식은 상태, 즉 최적으로 이제 안정화된 상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일종의 솔루션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면, 이 위쪽에 있는 이제 알고리즘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하나 넣어 놨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요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을 때 요 위쪽에 최적해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는 동일해요. 동일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다만 이 위에 있는 알고리즘은 이 위 가장 높은 최고점을 찾아가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얘는 이렇게 최저점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를 뿐이지, 사실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동일하고요. 다만 최저점을 찾아가느냐 최고점을 찾아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 아래쪽 알고리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해를 높은 온도에서 점점 식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화된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이 아래쪽 알고리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니셜 솔루션. 현재 노드 혹은 상태가 되는 거죠. 현재 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상태를 주고요. 이 T라는 게 이제 온도에 해당돼요. 이 온도에다가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0보다 큰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 줘요. 이 T라는 온도가 처음에는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 t의 의미는 뭐냐면 t가 이제 높다는 거는 나쁜 쪽으로의 무브도 높은 확률로 허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t가 갈수록 점점 낮아지는데요. 낮아진다라는 의미는 이 나쁜 쪽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확률을 줄여나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t가 처음엔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 낮아지는데 점점 낮아지면서 나쁜 쪽으로 이동할 확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t라는 변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요만큼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반복을 하게 되냐면 프로즌 상태, 즉 우리의 문제에서는 최적해를 발견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최적해가 이 로컬 서치에서 하고 있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나 뭐 기타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최적해를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어요. 최적해에 대한 근사치를 찾아가는 거죠. 근사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돌려서 최적해를 발견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최적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알고리즘을 많이 돌리게 되면 모든 전체를 탐색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게 돼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반복을 해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L번을 반복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이웃 헤드를 찾습니다. S'을 찾는 거예요. S는 현재 상태고요. S'은 이웃 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한 코스트를 계산을 합니다. S라는 것과 현재 해와 이웃 해의 코스트를 계산해서 빼줘요. 즉 이웃 해의 코스트 빼기 현재 해의 코스트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겠죠. 차이가 생길 거예요. 차이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가령 예를 들어서 S예요. 그리고 이웃해를 찾았는데 여기가 S'이에요. 그러면 S'에서 S를 뺀다라는 건 더 낮은 값에서 큰 값을 빼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S가 10이 코스트가 10이고 S'이 8이에요. 그럼 8 빼기 10이니까 차이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0보다 작아요. 그렇죠?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아래쪽으로 더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우리가 찾는 건 여기 가장 낮은 지점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웃의 코스트에서 현재의 코스트를 뺐더니 0보다 작아졌어요. 그러면 0보다 작다는 건 0보다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죠. 자, 이렇게 코스트가 됐다라는 건 더 좋아졌다라는 의미예요. 더 좋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0보다 커요. 그러면 더 나쁜 해라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S고요. 여기가 S'이에요. 그래서 S가 8이고 S'이 코스트가 10이에요. 그러면 10 빼기 8 하면 2잖아요. 0보다 큰 값이죠.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일 경우에는 더 나빠진 거잖아요. 이럴 때는 확률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동이 아니라 더 좋아졌을 경우엔 그냥 무조건 이동을 하지만 나빠졌을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이동을 한다 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3.1.3을 보면 이 델타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해를 S' 이웃해로 대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0보다 커요. 0보다 크면 더 나빠진 상황이거든요. 더 나빠졌을 경우에는 확률 네이피어 상수 2에다가 온도 T분의 마이너스 델타의 확률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확률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확률 값이 초기에 T라는 변수가 클 때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점점 T가 작아지면서 확률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도 확률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T를 다시 갱신해 줍니다. T를 갱신해 주는데 이 갱신한다는 의미는 T를 작게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예요. 점점 T 값을 줄여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R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0.9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T 값이 0.9의 값을 곱하는 거니까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요 3번의 과정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요 가장 낮은 지점, 가장 낮은 전역해를 찾아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전역해를 찾아 나가는 게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간단한 이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인데요. 도시들이 이렇게 A, B, C, D, E 5개가 있어요. 5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5개의 도시를 한 번씩 방문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원이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령 예를 들어서 A를 출발해서 뭐 B, E, D, C, E 이렇게 이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 코스트를 가장 낮추는 점이 바로 전역해에 해당됩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얘는 MP 프로블럼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우선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는데 코스트 펑션이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VI에서 VI 플러스 1까지의 디스턴스, 가령 예를 들어서 뭐냐면 순서를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제가 방문 순서를 A, B, E, D, C로 정의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마지막에 이제 A로 돌아와야 되니까 자, 이런 순서로 이제 초기 해를 이니셜 스테이트를 생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의 요만큼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가 1부터 요 노드가 이제 n개니까 n-1까지를 하면서 각각 도시에 대한 거리의 합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뭐냐면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n인데 이 n에서 C에서 다시 A로 돌아와야 되니까 C에서 N까지의 거리를 마지막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트 펑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트 펑션을 정의해 놓고 이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그 다음 이웃해를 찾아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설명드린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니셜 솔루션을 A, C, B, D, E, A로 잡았어요. A에서 C, B, D, E, A 뭐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갔을 때의
코스트는 105예요. 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이니셜 스테이트는 A, C, B, D, E, A예요. 자, 템퍼러처를 가령 한 1000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 L 타임만큼 이 안에 내용을 반복을 해요. L은 그냥 한 번만 한다고 치죠. 1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우선 랜덤하게 S'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105에서 S' 이웃태로 가는 걸 하나 만들게요. A, B, C, D, E, A 이렇게 바꿨다라고 가정을 하죠. 요 두 개의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초기에서 이렇게 바꾸면 A, B가 여기가 10이고요. B에서 C가 20이고 C에서 D가 30, D에서 E가 5, E에서 A가 20이네요. 다 더하면 50, 60, 80, 85네요. 자, 85예요. 자, 그러면 S에 대한 코스트는 105고요. 우리가 찾은 이웃의 코스트는 85예요. 자, 그러면 85에서 105를 빼면 요 델타의 값은 20이 되네요. 자, 델타의 값은 20이에요. 마이너스 20이죠. 자, 마이너스 20이에요. 자, 그런데 델타가 0보다 작아요. 자, 0보다 작으니까 현재 해를 우리가 찾은 이웃해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해는 얘가 이제 커런트 현재 해였는데 얘가 이제 네이버였고요. 네이버였는데 이제 얘가 더 나은 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현재 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t를 줄여줍니다. r을 이제 0.9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t 값은 이제 900으로 세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3.1로 옵니다. 3.1로 와서 또 이웃해를 찾아요. 이웃해를 찾아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가 A, B, C, D인데 D를 바꿔요. 그러면 A, B, C, E, D, A잖아요. 얘를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 얘의 코스트는 A, B는 10이고 B, C는 20이고 C, E는 25고 D는 5고 D에서 A는 35고 그러면 다 더하면은 60, 90, 95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얘는 이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S는 85고 S'은 95예요. 그죠? 그래서 S'에서 S를 빼주면 이제 델타는 1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10은 0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3.1.4로 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확률에 따라서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확률 값이 크게 되면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확률 값이 작으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 확률 값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0.9 곱하기 아까 t는 이제 900이었으니까 900을 해서 다시 t 값을 업데이트 해주고 다시 3.1로 와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 하면 t가 0이 될 때까지. 온도가 0이 됐다라는 건 결국 더 이상 이제 나아질 의미가 없다라는, 더 이상 진행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얼은 상태가 되는 거죠. 얼음의 상태가 되는 t가 0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역해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로컬 빔 서치예요. 로컬 빔 서치는 뭐냐면 K개의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에 초기 상태를 K를 이제
O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럼 초기 상태를 이제 5개를 만들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개를 만듭니다. 5개를 만들고 5개에 대한 이유태를 찾아요. 이유태들을 찾습니다. 각각 이제 이유태들을 찾아서 여기서 또 5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유태를 찾아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쭉 하다가 전역해를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찾아 나가는 거냐면 랜덤하게 K개의 스테이트를 생성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겠죠. 이니셜 스테이트를 생성을 하고 만약에 이제 골 스테이트가 아니면 수행자를 여러 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각각 K 스테이트, 이 K를 우리가 O라고 정의했으면 5개의 스테이트에서 수행자들을 여러 개 생성을 하고 그 중에 좋은 거 5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탐색을 해 나가는 게 로컬 빔 서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5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각의 후행자들 찾아서 또 5개를 고르고 이렇게 하는 게 어쩔 때는 그냥 지역해로 귀결될 때가 있어요. 전역해를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지역해로 귀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기껏 여러 개를 생성해서 여러 개를 탐색해 나갔는데 지역해로 귀결된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그냥 비싼 버전의 힐클라이밍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비싼 버전의 힐클라이밍하고. 그래서 이렇게 K개의 스타트 포인트를 가지고 쭉 K개를 찾아 나가는 방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해로 빠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확률적인 빔 서치예요. 스토캐스틱한 방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스토캐스틱은 처음엔 똑같아요. 자, K를 이제 O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유태들을 각각 다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는 여기서 베스트 5를 뽑았잖아요. 그죠? K가 오니까 가장 좋은 5개를 뽑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스토캐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개를 추리는데 확률적으로 추리는 거죠. 확률적으로 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어떻게 부여를 하냐면 5개를 추리는 데 있어서 이 확률은 코스트가 적용된 형태로, 가령 예를 들어서 2개를 고른다고 하자고요. 근데 어떤 거 코스트를 쟀더니 어떤 건 10이고 어떤 건 5고 어떤 거는 뭐 3이에요. 또 어떤 건 2예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 중에 2개를 고르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다 더하면 얘는 20분의 10 확률로 선택하는 거고 얘는 5분의 20분의 확률로 선택하는 거고 얘는 3분의 20, 얘는 2분의 20 이런 확률로 여기서 2개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확률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는 게 스토캐스틱 빔 서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 아까 그냥 단순히 K개를 선택하는 이런 빔 서치에 비해서는 보다 더 전역해에 도달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겠죠. 확률적으로 이제 임의로 선택을 하다 보니 더 넓은 곳을 탐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입니다. 제네틱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네틱 알고리즘을 뭐냐 하면 우리가 유전자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떤 부모가 있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를 닮아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아빠 유전자와 엄마 유전자만 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종의 변이가 생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둘 다 쌍꺼풀이 없는데 얘가 갑자기 쌍꺼풀이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일종의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이를 가지고 이렇게 유전자를 따라 나가면서 더 나은 어떤 종족을 뭐 만들어낸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런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빔 서치를 사용을 하는데 이 후행자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그냥 전체를 다 탐색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부모 상태, 아빠 엄마 상태를 컴바인해서 조합해서 후행자를 만들어 나가면서 스토캐스틱 빔 서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 후행자를 만들어요. 후행자를 만드는데 이 후행자를 만드는 게 아빠와 엄마 성질을 반반 닮아 있는 후행자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후행자들을 만드는데 다음에 선택하는 넥스트 스테이트를 몇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부모를 만듭니다. 엄마 아빠를 여러 명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합하고 뭐 이렇게 조합하고 또 뭐 이렇게 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후행자들을 만들어요. 엄마 아빠 조합한 후행자를 만들고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더 나은 애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하나의 솔루션들을 유전자라고 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함수들. 우리들은 이제 평가함수들을 뭐 H 펑션을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유전자 제네틱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피트니스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트니스 펑션이라고 하면 각각 유전자에 대한 평가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서 뭐 그냥 이렇게 이 랜드스케이프에서 이야기했다면 여기에 있는 이제 옵티멀 펑션에 대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디비주얼을 선택하고 크로스오버라는 건 이제 조합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엄마 아빠 유전자를 조합해서 아들 유전자, 뭐 딸 유전, 자식 유전자를 만든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식 유전자가 엄마 아빠만 닮은 것이 아니라 뮤테이션, 즉 변이를 일으킨다 라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진화를 해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그 유전자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셀렉션은 이제 조합할 부모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합할 수 있는 이제 부모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는 이제 부모를 조합해서 자식 유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고 이제 하나의 자식 상태가 있어요. 얘가를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아빠 엄마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빠 엄마 상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빠의 상태를 보면 퀸이 위에서부터 이제 번호를 매길게요. 제가 1, 2, 3, 4, 5, 6, 8칸인데 여기가 5, 6, 7, 8이라고 한다면 지금 첫 번째 퀸은 6의 위치에 있고요. 7의 위치에 있고 얘는 2의 위치에 있고 4, 7, 5, 8, 8 이런 상태네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유전자를 보면 엄마의 유전자는 7, 5, 2, 5, 1, 4, 4, 7 이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 유전자와 엄마 유전자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이제 섞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를 요 세 칸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아빠 유전자의 요만큼하고 엄마 유전자의 요만큼을 합쳐서 자식 유전자가 6, 7, 2, 5, 1, 4, 4, 7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 유전자와 엄마 유전자를 이제 반반씩 닮아서 이런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두 부모의 상태를 조합해서 자식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크로스오버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뮤테이션이에요. 뮤테이션은 우리가 왜 엑스맨 영화 보면 분명히 인간과 인간이 결합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돌연변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돌연변이가 나와요. 이런 것처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약간 엄마 아빠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연산을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자식이 원래 엄마 아빠를 섞으면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특정 유전자가 이제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672, 52, 447 이런 식으로 요 하나의 얘가 갑자기 2로 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제 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네틱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선택과 그리고 크로스오버 그리고 뮤테이션 이렇게 세 개의 연산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시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로컬 빔 서치예요. 확률적으로 이제 로컬 빔 서치를 하는데 여기서의 이제 K 값은 R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4개의 상태를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유전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습니다. 각각은 하나의 스테이트를 나타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트에 대한 코스트. 여기서는 이제 피트니스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피트니스 펑션을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 24고요. 23이고, 20이고, 11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 값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각각 유전자가 선택될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확률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아래쪽에 이제 식이 나와 있는데 요쪽에 코스트 펑션 이 전체를 다 더한 것 중에 더한 것 분의 각각의 코스트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4 더하기 23 더하기 20 더하기 11 분의 24 요 24 값이니까 얘가 선택될 확률은 31%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선택될 확률은 코스트 펑션의 값이 23이니까 29고요. 얘가 선택될 확률은 20이니까 26이에요. 얘가 선택될 확률은 14%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니셜 파퓰레이션이 이렇게 선택된 거고 각각의 피트니스 펑션에 의해서 확률 값을 계산해 보면 자, 요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스테이트를 이런 숫자로 표시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상태 공간은 8 곱하기 8 상태의 이런 상태 공간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든 이런 유전자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유전자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상태를 어떤 유전자의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을 이제 인코딩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코스트 펑션이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상태에 대한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서로 공격하는 퀸의 수로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퀸의 수는 우리가 바라는 상태는 h가 0인 상태. 즉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상태예요.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좋은 유전자의 선택 확률을 더 높여야 돼요. 그죠? 더 좋은 유전자일수록 선택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게 발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의한 피트니스 펑션은, 이 코스트 펑션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건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확률 값도 결국엔 작아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우리 문제에서 코스트 펑션을 뒤집어야겠죠. 좋은 유전자의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더해서 그 코스트 펑션의 값을 가지고 걔가 선택될 수 있는 이제 확률을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이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면 이 확률 값도 작아지기 때문에 확률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코스트 펑션의 값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령 50 빼기 코스트를 어떤 값으로 사용한다, 이런 것처럼 값을 줄이는 겁니다. 값을 이제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확률 상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주사위를 던져서 선택될 부모를 이제 랜덤하게 고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판이 이렇게 있어요. 원판이 이렇게 있는데, 원판에다가 31%니까 한 요 정도 될래나요? 요만큼은 1번이 선택될 확률, 29%니까 뭐 한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2번이 선택될 확률, 이렇게 나눠서 얘는 3번이 선택될 확률, 여기는 4번이 선택될 확률, 여기에다 이제 번호를 쓴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원판을 만들어 놓고 원판을 이제 돌립니다. 돌리고 여기에서 이제 화살을 쏘는 거죠. 화살을 딱 쏴가지고 화살이 거기에 맞는 대로 해당 유전자를 선택해서 유전자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를 선택하는데 한 번도 선택이 안 됐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그냥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확률이 첫 번째 거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선택됐어요. 뭐 이럴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전자가 선택되고, 두 번째 유전자 선택되고, 또 두 번째 유전자 선택되고, 세 번째 유전자 선택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선택된 거에서 임의의 위치를 정합니다. 임의의 두 개를 조합할 임의의 위치를 정해요. 이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정합니다. 확률적으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부터 6까지 써있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어디에서 잘라서 두 개를 조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하면 이제 앞에 부모의 아빠 거, 엄마 거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얘는 엄마 거, 아빠 거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또 아빠 거, 엄마 거, 엄마 거, 아빠 거,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4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사위를 던져서 아주 낮은 확률로 변이를 일으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래 요 값이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는 5였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얘를 이제 1로 바꾸는 거죠. 여기는 원래 7이었는데 2로 바뀌고, 여기는 1이었는데 7로 바뀌고, 이런 것처럼 변이를 일으키는 과정, 뮤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해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지금 이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4개 유전자 중에 3개나 바뀌긴 했는데, 사실 이 뮤테이션 과정은 굉장히 낮은 확률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확률로 이루어지면 뭐 이상한 데로 갑자기 점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점점 뭐 어떻게 움직이든 최적해를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 알고리즘이 좋은 부모를 선택해서 더 나은 자식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인데, 다만 그게 지역해에 빠질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뮤테이션, 변이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를 일으키는 확률은 굉장히 낮은 확률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케이스에는 아마도 낮은 확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참 뭐 여러 개가 많이 변이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네틱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들을 이제 쭉 따라가는 거고요. 간단히만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반복을 해나가냐면
충분히 핏한 상황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주어진 횟수가 도달할 때까지 반복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퓰레이션에다가 empty set, 비어져 있는 new population을 넣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population이라고 하는 세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앞서 그 에이킨 프로블럼에 본다면 이렇게 우리 4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부모 4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부모 4개가 이 population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population의 사이즈만큼 이제 반복을 합니다. 첫 번째, x에다가 population에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즉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는 건 여기서의 이제 코스트 펑션, 즉 피트니스 펑션을 가지고 확률을 결정을 하고 그 확률에 따라서 하나의 부모를 이제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y 부모를 선택하고요. x, y를 프로듀스, 조합해서 자식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2개가 선택됐다라고 하면 요 2개 이렇게 반반을 잘라가지고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해서 자식을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듀스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식이 만들어졌으면 자식을 뮤테이트, 일정한 확률에 따라서 랜덤하게 변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식을 여기 앞서 만든 new population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new population에 요 만들어진 변이까지 이루어진 자식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요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최적해가 만들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 수행이 끝나고 나면 가장 좋은 인디비주얼, 가장 좋은 애를 리턴함으로써 최적해를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이번에 이제 4개로 만들어진 TSP 문제입니다.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는 문제고요. 각각 1, 2, 3, 4의 노드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코스트 펑션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이 코스트 펑션 같은 경우에도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이거를 유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초기화를 그래서 이렇게 5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5개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경로 코스트 펑션을 구했더니 첫 번째 경로에 대해서는 598, 두 번째 경로에 대해서는 673, 세 번째 59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가 됐어요. 정해졌는데 우리는 이 코스트 펑션은 기본적으로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낮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네틱 알고리즘에서 유전자가 선택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값이 크도록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값이 커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옆에 evaluation fitness 펑션을 보면 800이라는 숫자에서 코스트 펑션을 뺀 걸 가지고 실제로 피트니스 펑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에서 598을 빼서 202, 800에서 673을 빼서 127, 이런 식으로 더 높은 수가 좋도록 변경을 해줬습니다. 피트니스 펑션을.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 994는 요 전체에 대한 다 더하기 합이 분모로 온 거고요. 그리고 요 분자는 여기서 구한 222의 값이 이렇게 분자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P1, 즉 T1이 선택될 확률 P1은 0.2032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T2가 선택될 확률 P2는 0.12777, P3는 이렇게 각각 정의가 된 겁니다. 이들을 이제 다 더해서 이제 이런 통에다가 이제 쌓은 거예요. 요만큼 T1이 선택될 확률은 여기 0.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2가 선택될 확률은 0.32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3가 선택될 확률은 0.53이 되는 거고, P4가 선택될 확률은 0.7 지점이 되는 거고, P5는 이제 나머지 1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1까지 되는, 0부터 1까지 되는 확률을 구해 놓고, 여기서 이제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부터 1까지 나올 수 있는 주사위를 던져서 요 사이에서 이제 부모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더니 각각 요렇게 랜덤 값이 나왔어요. 랜덤 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 랜덤 값에 맞춰서 아까 P1, P2, P3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각각 이 확률 값에 맞는 애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0.27이면 뭐 얘를 가지고 T2에 해당되니까 결국 T2를 선택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 유전자들을, 부모 유전자들을 선택을 하고 부모 유전자들을 크로스오버 합니다.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해서 자식 유전자들을 이런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확률로 뮤테이션,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 2, 4, 3이었는데 이 두 개를 바꿔서 1, 2, 3, 4로 만들고, 1, 2, 3, 4였는데 두 개를 뒤집어서 1, 2, 4, 3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뮤테이션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뮤테이션들을 다시 코스트 펑션을 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코스트 펑션에 대한 피트니스 펑션 800 빼기로 해서 구하면 이런 값이 나올 겁니다. 이 값을 가지고 다시 또 확률적으로 부모를 선택하고 조합하고 변이하고 이 과정을 이제 쭉 반복을 해 나가면서 결국 최적해를 찾아 나가는 게 바로 제네틱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컬 서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로컬 서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로컬 서치는 현재 해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즉 이웃해를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탐색을 수행해 나가는 게 로컬 서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로컬 서치를 위한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우리는 제네틱 알고리즘과 그리고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